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표 내내 해리스 부통령에 계속 앞섰습니다. 당초 초박빙 대결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승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사상 본 적 없는 정치적 승리라며 국경을 고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트럼프에게 표심이 기울게 된 것은 역시 현 정부 심판론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공화당은 상원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다시 찾았습니다. 하원 선거도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다수당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공화당은 대통령부터 상하원까지 다수당이 확정되면 트럼프 정책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보호 무역 장벽 높아집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유세 중에도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했습니다.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다시 직접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앤디 킴 의원이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한인 최초로 상원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는 영킴, 미셸 박스틸, 메릴린 스트릭랜드 모두 현재 당선이 확정적입니다. 연방 하원에 도전했던 데이브 민, 데이빗 킴, LA시 10지구 시의원에 도전했던 그레이스 유 후보 등은 아쉬운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에는 아담 쉬프 당선이 확정적입니다. 그리고 LA 카운티의 검사장에는 도전자 네이선 호크만의 당선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절도범들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민 발의안 36은 7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카운티 판매세를 올려서 노숙자 지원기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메저 A도 찬성이 50%를 넘었고 최저임금을 18달러로 올리자는 주민 발의안은 현재 반대가 우세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1,4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1,400.5원을 기록 중입니다. 뉴욕 증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소식에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등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새로운 랠리 모드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은 날씨에 다소 강한 바람이 불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6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1월 6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3부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는 오늘 대통령 선거 개표 특별 생방송으로 오전 6시부터 3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4년 만에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인단 276명, 276명을 확보했고 해리스 부통령은 223명을 확보함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의 승부를 좌우할 7대 경합주 가운데 펜실베니아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에서 이 4개 주에서 각각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개표 후반 중인 지금 미시간, 애리조나, 네바다 이런 나머지 3개 경합주에서도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마지막까지 초박빙 승부를 예고했지만 여론조사는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 몇 번의 대선을 거치면서 여론조사는 계속 틀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측에서는 샤이 트럼프 유권자들의 존재가 이번에도 위력을 가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오차는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 1% 아무 의미 없는 그런 통계가 돼버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인단 과반 확보를 앞둔 어제 저녁 11시 30분 플로리다 판비치 컨벤션 센터에 집결한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을 통해 대선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의 제45대 그리고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누리게 해준 미국민에게 감사하다며 미국이 치유되도록 돕고 국경을 고칠 것이며 미국에 대한 모든 것을 고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당시 연령 기준으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자 백악관 집무실을 떠났다가 다시 선거에서 승리에 돌아오는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대통령 업무는 내년 1월 20일 취임식을 거쳐 시작합니다.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서 집권에 성공한 것은
22대 24대 대통령이었던 글로버 클리블랜드 1800년대 후반 이야기입니다. 글로벌 클리블랜드 이후 132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 4건의 형사기소와 일부 유죄 판결에 더해 올해 2건의 암살 시도 등 중대 위기를 잇따라 넘기면서 정치적으로 화려하게 재기했습니다. 민주당은 81세 고령에 따른 인지력 저하를 드러낸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 포기를 선언한 뒤에 해리스 부통령을 새 후보로 내세워 반전을 꾀했지만 결국 정권 연장에는 실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집권 1기 때 추진하다가 미완에 그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대변화가 예상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압승을 거둔 가운데 라틴계 남성의 급격한 지지 증가와 젊은 유권자 또 중도층에서의 지지세 확대 등이 승리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오늘 아침 나왔습니다. 특히 연방 차원의 낙태권 판결인 로 대 웨이드가 폐기되고 처음 진행된 이번 대선에서 낙태 이슈는 결정적인 파괴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색인종 유권자 그룹 가운데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라틴계 남성 유권자 그룹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를 앞섰습니다. CNN이 선거 당일과 사전 투표 등에서 진행한 출구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 54%는 라틴계 남성 유권자 그룹에서 해리스 부통령 44%보다 무려 10%포인트나 더 높은 지지를 받은 것입니다. 라틴계의 남성 유권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했던 2016년과 2020년 모두 민주당 후보를 더 많이 지지했습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라틴계 여성 유권자 그룹에서는 24%포인트 우위를 기록했고 다만 이 수치는 2016년과 2020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중요 유권자 그룹으로 주목을 받았던 흑인 남성 유권자 그룹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엇비슷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우위 플러스 58%포인트는 클린턴 전 장관 때 플러스 69%포인트보다 낮은 것이지만 바이든 대통령과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대선이 남녀 간 성별대별로 주목받으면서 관심을 끌었던 백인 여성들의 유권자 투표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보다는 좀 줄었지만 여전히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이 남편 몰래 투표하자라는 캠페인까지 벌였지만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세대별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젊은 층에서 지지세가 늘어난 것이 확인됐습니다. 18세에서 44세 유권자에서 여전히 민주당 후보 해리스 부통령이 우위를 차지했지만 격차가 이전보다 줄은 것입니다. 18세에서 29세 유권자 그룹의 경우 민주당 후보가 2016년에는 19%포인트, 2020년은 24%포인트 더 높게 지지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14%포인트에 그친 것입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처음 대통령 선거를 한 유권자 그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9%포인트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의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32%포인트 이겼지만 이번에 이 유권자 그룹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30에서 44세 유권자 경우에도 민주당 후보가 5%포인트 우위에 그치면서 2016년 10%포인트보다 지지세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고령자 그룹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으로 갑니다. 예상 밖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모든 것을 고치겠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게 어제 밤 11시 30분이었습니다. KBS입니다. 사실상 개표 내내 해리스 부통령을 앞선 트럼프 전 대통령. 최대 경합주 펜실베니아에서 승리해 당선이 확실해지자 연단에 올라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투표 당일까지 치열한 초박빙 대결로 보였지만 결과는 전체 유권자와 선거인단 모두 이긴 트럼프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본 적 없는 정치적 승리라며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 4년을 치유하겠다고 했습니다.
국경을 고치고 미국의 모든 걸 고치겠다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모든 걸 미국 우선주의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We are going to start by all putting America first. We have to fix it. Because together we can truly make America great again for all Americans. 총격 사건을 언급하기도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4년간의 분열을 뒤로하고 단결해야 할 때라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Together we're going to unlock America's glorious destiny. We're going to achieve the most incredible future for our people. 경합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트럼프에게 표심이 기울게 된 건 현 정부 심판론이 가장 크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People doubt your choice to join this campaign. You worked long hours and struggled and stressed about the challenges we confronted. I hope you take pride in this moment. 이번 상원의원 선거에서 한국계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이민 역사 120년 만입니다. Campaigns all over this nation. 앤디 김 의원은 42살의 외교 안보 전문가로 세 번째로 젊은 상원의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은 민주당 우세 지역인 뉴저지주에서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이변 없이 승리를 거머쥔 것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이 연방 상원으로 선출된 것은 미국 한인 이민사 12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That we showed that politics isn't some exclusive club just for the well-off and the well-connected. Right. That we built something that epitomizes the grassroots. I hope this experience has brought you closer to understanding the essence of our democracy, that you have a deeper understanding of what it means to be a citizen of this great country, and that you feel 이민 2세 42살의 앤디 김 당선인은 첫 한국계이자 세 번째로 젊은 상원의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교 안보 전문가인 김 당선인은 31살의 나이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역임했고 이후 뉴저지주에서 3차례나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2021년 연방의회 폭동 당시에는 난장판이 된 의회 건물에서 혼자 묵묵히 쓰레기를 치우는 당선인의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선거 TV 토론 도중에 상대 후보가 이상 증세를 보이자 다급히 달려가 건강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서 유권자들의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한미 관계가 안보 분야를 넘어서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도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월 6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의적 오늘도 쾌청하고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산타하나 강풍이 다시 불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목요일인 내일 오후 6시까지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는 강풍주의보, 강풍경보, 산불주의보인 레드플렉도 발령돼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4도, 50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3도, 54도, 해안 지역은 76도, 54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6도, 낮 최고 기온 59도로 예상됩니다. 자, 이제 남가주 한인 후보들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도국 이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보도국의 이은 기자입니다. 현재 가주를 비롯한 주요 한인 후보들의 개표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주 40지구 연방 하원에 출마한 영김 연방 하원의원의 경우 현재 득표율 56.8%를 보이면서 43.2%의 득표율을 보인 상대 후보 조셉 커 후보에 많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45지구 연방 하원의원에 출마한 미셸 스틸 가주 연방 하원의원의 경우에도 현재 득표율 52.2%를 보이며 47.5%의 득표율을 보인 상대 후보인 데릭 트렌 후보에 앞서고 있습니다. 사실 가주는 아니더라도 또 다른 한인 후보인 워싱턴주 10지구에 출마한 멜리닝 스틱랜드 연방 하원의원의 경우에도
득표율 58.5%를 보이면서 41.5%의 득표를 보인 상대 후보 돈 휴엣 후보에 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고 있는 후보들도 많지만 사실 뒤처지고 있는 한인 후보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뒤처지고 있는 한인 후보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주 47지구 연방 하원 선거에 출마한 데이브민 가주 상원의원의 경우 득표율 49.4%로 득표율 50.6%를 기록 중인 상대 후보인 스캇보 후보에 지고 있습니다. 가주 34지구 연방 하원에 출마한 데이빗 김 후보의 경우에는 득표율 43.5%로 현직인 지미 고메즈 의원의 56.5%에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의원 후보에 이어서 주민 발의안도 한번 상황을 살펴볼까요? 네, 지금 가주에는 굉장히 많은 주민 발의안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주민 발의안들을 하나 두 개씩 다 소개해드리면서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교육 발전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가주 내 수천 개의 학교들과 대학의 시설들을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민 발의안 2는 현재 찬성 56.9%, 반대 43.1%를 기록 중입니다. 동성 커플을 포함해 결혼 권리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하고 전반적으로 결혼에 관해 새롭게 정의를 내리는 내용을 담은 주민 발의안 3은 현재 찬성 61.1%, 반대 38.9%를 기록 중입니다. 식술 확보를 위한 100억 달러에 달하는 채권을 발행하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 4는 찬성 57.9%, 반대 42.1%를 기록 중입니다. 어포더블 하우징과 대중교통을 위한 채권 발행 통과에 있어서 로컬 당국 내 의원들의 찬성표를 3분의 2에서 55%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 5는 찬성 44.2%, 반대 55.68%를 기록 중입니다. 가주 내 죄수들의 강제 노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 발의안 6은 찬성 45.1%, 반대 54.9%를 기록 중입니다. 시간당 최저시급의 인상을 내년 1월부터 가주민의 시간당 최저시급을 16달러 30센트가 아닌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인 18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 발의안 32는 현재 찬성 48%, 반대 52%입니다. 렌트비 인상을 제한하는 렌트 컨트롤을 1995년 이후 증축된 주거 건물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 발의안 33은 현재 찬성 38.4%, 반대 61.6%를 기록 중입니다. 헬스케어 제공자들이 연방정부에서 제공받는 관련 기금을 전부 헬스케어 수혜자들에게 사용해야 되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 34는 현재 찬성 51.5%, 반대 48.5%를 기록 중입니다. 가주에서 메디칼의 영구적인 펀딩을 지원하는 내용의 세금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주민 발의안 35는 현재 찬성 66.8%, 반대 3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주민 발의안 36, 주민 발의안 47의 내용을 대폭 수정해서 피해액 950달러 미만의 절도 행각과 상습적인 절도와 마약 범죄에 대해 중범 처리하는 내용은 현재 찬성 70.4%, 반대 29.6%를 기록 중입니다. LA 카운티에 발효된 매저에 관한 개표 상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카운티에 판매세를 올려 노숙자 지원기금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의 매저 A의 경우 찬성 55.7%, 반대 44.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내 스퀘어핏당 6센트의 세금을 매겨 응급 서비스를 위한 세금 도합 1억 5,200만 달러의 세금을 매년 걷어들이는 매저 2의 경우 찬성 54.3%, 53.4%, 반대 46.6%를 기록 중입니다. LA 카운티의 슈퍼바이저를 9명으로 늘리고 카운티 이사를 선출하는 내용의 매저 G의 경우 찬성 50.3%, 반대 49.7%를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LAC 저희가 아까 전에 빠뜨린 내용 중에 하나가 LAC 지금 10지구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10지구 시의원 선거에 대한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유 후보가 지지율 38.3%로 득표율 61.7%를 기록 중인 현직 헤더 시의원에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인 후보들 그리고 주민 발의안에서 매저까지 정리.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연방검사 네이선 호쿠먼이 현직
조지 게스콘을 누르고 차기 LA 카운티 검사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 개표 과정에서 과반 이상의 투표용지가 집계된 가운데 40만 표 이상 차이로 게스콘 현 검사장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당선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공화당원인 호크만은 자신을 중도 성향 후보로 규정하면서 대규모 수감과 게스콘의 지난 4년간의 공공안전 실패 모두를 거부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호크만은 오늘 새벽 성명을 통해 LA 카운티 유권자들이 게스콘 지방검사의 범죄자 편향 극단 정책에 대해서 이제 충분하다고 말했고 더 안전한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며 지방검사로서 나를 지지했든 하지 않았든 모든 시민들의 안전이 이제 제 책임이 될 것이므로 모든 시민을 대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 격차로 게스콘을 앞선 호크만은 부지방검사협회와 경찰노조 그리고 2020년 게스콘에게 패배했던 전임 LA 카운티 지방검사 제키 레이시의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캘리포니아 기업들을 괴롭혀왔던 소매절도를 포함한 범죄에 대한 호크만의 강경 입장은 주민 발의안 36이 통과되면서 더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지지를 얻고 그리고 또 새로운 정책에 탄력을 받고 치안 안전이 될 것으로 주민들은 많이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어제 하루 한인타운 투표소에는 한인과 타인적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뜨거운 투표 열기 현장을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일 타운에 마련된 투표소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한인 등 타운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많은 한인 유권자들이 몰린 타운 내 투표소는 삼가와 옥스포드의 앤더슨 몽거 YMCA와 카탈리나와 팔가에 위치한 로버트 케네디 커뮤니티 스쿨로 특히 앤더슨 몽거 YMCA의 경우 수많은 유권자들의 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타운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의 대다수가 타운 인근에 거주하는 만큼 유권자들은 타운 현안인 노숙자와 치안 문제가 선거 이슈 중 으뜸으로 꼽았습니다. 유권자들의 탑 이슈는 경제 문제로 한인과 타인종 유권자들은 치솟는 물가와 저소득층을 위한 어포더블 하우징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점점 살기 비싸지는 LA에서 어포더블 하우징을 늘리는 것, 그리고 임금 인상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흑인 여성 유권자는 현재 LA시의 경우 주민 대부분이 자신의 수입의 대부분을 렌트비로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거비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most concerning is basically high prices of like rent, food. It's just the high living costs in like large cities. 이 여성은 뉴욕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케이스로 가주의 높은 렌트비 때문에 가주민들이 버티기는 매우 힘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 흑인 남성 유권자는 사회를 구성하는 중산층을 비롯한 주민들이 거주하기 힘든 상황인데 이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enefit the people who are the working class, the people who put into society, as opposed to those who kind of just benefit from the workers. 이번 선거에서는 중산층을 비롯한 이들의 부담을 한껏 떨어줄 후보를 찍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지금 보링한 이유가 이제 제가 찍지 않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보링한 게 좀 커서 이번 대선에서 일부 한인 유권자들은 후보 선정에 고민이 많았음을 토로했습니다. 한 한인 남성 유권자는 이번 대선에서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며 비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후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한 인도계 여성 유권자는 여성 권리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며 자신은 낙태권을 보장해주고 조금이라도 여성 인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Women's issues, a lot of women's issues became important this year. Homelessness issues definitely need to be addressed. The crime issues, I think we need more reform. There's not enough room in jail for people that are 자신의 지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아이를 가지기 힘든 상황인데 우연하게 아이를 가져 위험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아찔한 순간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 여성 유권자는 여성 인권이 제대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은 대선 참여 이유로 꼽았습니다. Women's issues, a lot of women's issues became important this year. Homelessness issues definitely need to be addressed. The crime issues, I think we need more reform. There's not enough room in jail for people that are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면도날 하나 차이, 예측을 할 수가 없다. 결과 발표까지 최대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다. 결과는 손쉬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였습니다. LA 시간으로 11시 이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누르고 대선에 승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결국 11시 30분 연설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개표 5일 만에 승리 선언을 했던 2020년 때보다 더 걸릴 수도 있다. 다 빗나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 선언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데 며칠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던 7개 경합주들이 일제히 트럼프 지지로 쏠린 것이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지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패배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누구 탓을 하지 말고 패배 원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내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재집권에 사실상 성공한 것은 이른바 바이든 해리스 무능 심판론이 먹혔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일기 정부 때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과 2020년 대선 결과 부정, 또 16 의사당 폭동 사태 선동과 4차례의 형사 기소, 취임 당일 하루는 독재, 내부의 적의 군동원 등의 언행과 또 그에 따른 논란으로 재집권할 때는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유권자들은 미국 국민의 이익만을 우선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바이드노믹스의 성과를 부각했지만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경제 상황으로 이를 체감하지 못한 이른바 앵그리 화이트, 성남 백인을 비롯해 미국 유권자들은 바이든 정부에서 일한 해리스 부통령을 향해 해고장을 내민 것입니다. 특히 이번 재집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깜짝 승리했던 2016년과 비교할 때 지지자들의 의원이 민주당 지지층이던 흑인 남성과 히스패닉, 노조 등으로 확대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아가 지난 7월 등판하면서 미래를 외친 해리스 부통령이 정책과 비전 면에서 바이든 정부와 차별화하는 데 실패하면서 변화의 아이콘으로 자림하기 못한 것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요인으로 보입니다. 이 바이든 해리스 정부 심판론을 내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배경에는 그 무엇보다 인플레이션 문제를 비롯해 경제 상황에 대한 유권자들의 강한 불만이 깔려 있습니다. 지난달 뉴욕타임즈 조사에서는 응답자 75%가 경제가 좋지 않다고 답변했고, 또 에디슨 리서치가 대선 당일 공개한 출구조사에서도 전국 응답자 45%가 경제 상황이 4년 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응답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임금도 올라갔지만 물가가 더 크게 올라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어려워졌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막판 유세까지도 여러분의 삶은 4년 전보다 나아졌느냐라고 물으면서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반 미국 국민의 실제로는 해가 되는 자해적 공약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조업 르네상스를 목표로 초강경 관세 정책을 공약한 것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에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미국 내 반이민 정서 역시 사상 최대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CBS의 지난 9월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55%가 모든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의견을 보일 정도로 강경한 불법 이민 대응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지지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에디슨 리서치의 대선 당일 출구조사 전국 응답자 39%가 불법 이민자를 추방해야 한다고도 답변했습니다. 더 나아가 유권자 그룹 측면에서는 주요 지지 기반인 이른바 성남 백인들에 더해서 흑인과 히스패닉, 노조까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일부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흑인 남성 등의 이탈로 해리스 부통령이 과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받았던 수준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여론조사가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백인 가운데 여성의 경우에는 과거 대선 때와는 달리 낙태권 보호를 공약한 해리스 부통령으로 이동했다는 조사도 나온 바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분명한 차이점을 보이지 못한 것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요인으로 꼽힙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등판 초반에는 자유를 슬로건으로 젊은 감각을 앞세워 유권자와 소통하며 상승 모멘텀을 만들었지만 그 이후 구체적인 공약을 통해 이 같은 분위기를 공고화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달 MBC 방송의 아침 방송에서 당신이 지난 4년간 대통령이었다면 바이든과 다르게 할 것이 있었겠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떠오르는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해리스 부통령의 실패를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대선 캠프 기간도 길었죠. 한편의 드라마를 방불케 했습니다. 민주당이 후보 교체 충격과 반전을 줬고 트럼프에 대한 두 번의 암살 미수 사건 숨가쁘게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KBS입니다. (4년) 만의 재대결이자 112년 만에 전현직 대통령이 맞붙었습니다. In order to make America great and glorious again, I am tonight announcing my candidacy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is is not a time to be complacent. That's why I'm running for re-election. 하지만 곧 민주당 내에서 후보 교체론이 터져나옵니다. 고령과 인지력 논란 때문입니다. Excuse me, with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look, if we finally beat Medicare. I don't think he knows what he said either. Look. 위기의 바이든을 결국 끌어내린 건 트럼프에 대한 암살 시도였습니다. Take a look what happened. 피를 흘리면서도 주목을 지켜든 트럼프는 강한 지도자라는 인상을 남겼고 바이든은 후보 사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합니다. Building that middle class will be a defining goal of my presidency. 깜짝 등판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지지율이 급상승했지만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첫 암살 시도 2달 만에 두 번째 암살 시도가 발각되면서 트럼프 지지율이 다시 급상승한 겁니다. 자고 나면 선두가 바뀌는 60년 만에 초접전이라던 이번 미국 대선은 그러나 생각보다 일찍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정치 보복 칼바람이 부는 게 아니냐라며 정가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사법당국이 자신을 수사해서 4차례 형사 기소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자신의 출마를 막으려 사법당국을 무기화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신이 집권할 경우 응징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내비쳐왔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9일 유니비전과 인터뷰에서 그들이 끝까지 그렇게 하면 이건 분명히 반대 방향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엄포를 놓은 바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석에서 조언자와 친구들에게 자신의 대통령 재임 기간 행적을 비판한 전직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와 그 동맹들을 법무부가 수사하길 원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3일 유세 도중 총격 암살 기도 사건을 겪으면서 생명의 위기를 넘긴 직후 전당대회에서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자신을 잇따라 형사 기소한 법무부를 대수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었지만 과연 대통합을 이뤄낼 것인지 정치적 보복으로 이어질 것인지 정가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승리를 확정하면서 앞으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사용해 현재 기소돼 있는 자신의 모든 형사사건의 면죄부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을 비롯해 대선 결과 뒤집기와 기밀문서 유출 건, 그리고 조지아주 검찰이 기소한 별건의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사건 등 모두 4개의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4일 팟캐스트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기소한 잭 스미스 연방 특별검사를 취임 즉시 2초 만에 해임하겠다고도 말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에게 특검을 직접 해임할 권한은 없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신임 법무장관이 특검이 제기한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발의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이 임명한 이 스미스 특검은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취득한 국가 기밀 문건을 퇴임 후 자택으로 불법 반출해 보관한 혐의와 또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 특검 기소 사건들은 대선에 앞서서 이미 재판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미국 법조계에서는 담당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2기 재임 기간 재판 일정을 지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습니다. 재판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트럼프 쪽 변호인은 조지아주 사건이 재임 중 행위와 관련됐다는 점에서 면책 특권을 내세워 소송을 가까이 한다는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세 개의 연방 사건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이 전례 없는 셀프 사면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된 성추문 입막음 동 관련 회계 장부 조작 사건의 경우 4개 형사 사건 가운데 유일하게 대선 전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담당 판사가 형량 선고일을 대선 이후로 현재 미뤄둔 상태입니다. 주 법원 사건은 대통령의 셀프 사면 권한 범위를 벗어나지만 이번 사건도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유의미한 형량 선고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되면서 이번 대선에서 재계의 가장 큰 우군 일론 머스크 CEO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크게 쏠리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번 대선에서 슈퍼팩, 아메리카팩을 직접 설립했고 1억 3,200만 달러를 썼습니다. 그야말로 트럼프에 올인했다고 볼 수 있는데 주요 사업체 테슬라와 우주사업 스페이스X가 기존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개를 달 수 있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9월부터 자신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에 재집권하면 연방정부 재정에 대한 과감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정부 효율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머스크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밝혀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1,400원을 돌파하면서 한국 산업계가 고환율이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강달러 기세가 더 거세지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가 추후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본격 실행되면 달러 가치는 현재보다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수출 기업은 원화 가치 하락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원자재를 사들여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와 대비 원화 환율은 오후 8시 20분을 기준으로 1,400.5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승리 소식에 지금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등하면서 역대 최고기로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급등 상승폭 상당히 큽니다. 공화당이 의회 상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면서 상하원을 싹쓸이할 가능성도 투자 심리를 고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업계도 반색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과연 10만 달러까지 갈 것이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6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